날이 갈수록 쌓이는 아파트 매물만 9만 건.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서울 집값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거래량이 많아지고, 거래량이 많아질수록 매물을 걷어들이는 분들도 계실 거고, 왜냐면 계속 집값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매도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팔면 손해일 것 같은데 해서 매물수가 줄어들 거잖아요. 근데 매물수가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매물수의 변화와 현재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서울 매물수 역대 최대치. 이사철인데 쌓이는 아파트 매물 9만 건 육박했다. 적체 속도가 빠르다라고 합니다. 매매, 그러니까 파는 매물인 거죠. 8만 8천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치예요. 역대 최대치. 부동산 침체가 극심했던 시기인 2022년보다 지금 아파트 매물이 쌓이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당장 2년 전까지만 해도 거래가 안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약간 갈팡질팡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거래 자체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시기보다도 지금이 매물이 쌓이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10월 20일 기준 부동산 정보 애플리케이션 아실에 따르면은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 8천 건 정도, 서울 아파트 역대 매물 최대치인 8만 5천 건보다도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경기도는 16만 건, 인천은 거의 3만 8천 건으로 매물이 이전보다 크게 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기사만 보면은 좀 심각한 느낌이에요. 2024년 10월 18일 기준으로 아파트 매매 매물이 서울은 8만 8천 건, 경기는 16만 4천 건, 인천은 3만 8천 건이고요. 21년 10월 이후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2021년 10월은 아실에서 매물수를 집계한 이래로 역대 최고치 최대치예요. 그리고 하락장은 21년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매물수를 직접적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가지고 왔고요. 2021년 9월부터 22년 3월까지는 매물이 증가했습니다. 제가 아까 21년 9월부터 하락장이 됐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2016년부터 21년까지 거의 5년 동안 대세 상승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도권 기준으로 갑자기 가격이 멈추면서 사람들이 의아한 거예요. 지금 이거 하락장 맞아?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팔지도 못하고 아니면 매수도 못하고 그러면서 팔려는 매물이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매물이 증가를 하다가 거래가 계속 안 되니까 매물이 적체가 됐어요. 이거 진짜 안 팔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당장 팔아야 되시는 분들이 막 매물을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매물이 쌓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근데 이때부터 갑자기 매물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작년에 그리고 올해 정책 대출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그 신생아 대출이 있겠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오면서 매물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거예요. 이때 거래량도 좀 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왜 매물수가 늘어나냐? 급매만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팔아야 되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워낙 매물이 적체가 됐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서 매도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정책 대출이 넣으면서 이거 사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겠죠. 그 매물이 거래가 되면서 매물수가 감소를 한 겁니다. 근데 급매가 거래됐으면 어떻게 돼요? 비싸진 매물밖에 남진 않겠죠. 그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이 계속 쌓이다가 또 올해 초에 신생아 대출이 나옵니다. 똑같은 현상이 반복된 거예요. 그래서 급매 위주로 거래가 되고 다시 급매가 거래되니까 매물이 쌓이고 이런 현상이 반복됐는데 24년 5월부터 어떤 특별한 정책이 안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증가되면서 매물수가 줄어든 이유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7월부터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고지를 했었거든요, 정부가. 근데 9월로 미뤘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대출 규제가 2개월 후에 일어나네? 그럼 2개월 후에는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빨리 사야겠다라는 심리가 커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거래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대출 규제 전임으로 그 심리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되면서 매물수가 줄어들지만 대출 규제가 나오면서 매물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역대 최대치로 매물이 쌓였다고 표현이 된 겁니다. 이 현상은 경기, 인천 다 똑같은 흐름을 보이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높은 가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이 점점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매물이 쌓여도 반드시 팔아야 되는 매도자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자금으로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 혹은 자녀가 결혼을 해서 내 집 팔고 자녀의 신혼집을 마련해 주시려는 그 부모님, 그런 분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 분들이 나오면서 급매가 나와요. 또 정책 대출로 인해서 거래량이 좀 증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매물이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정책 대출의 영향으로 금매 소진이 활발해지면서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이 작년 초 그리고 올해 초에 일어나게 됩니다. 일반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한 4%에서 5% 정도인데 그 정책 대출은 대출 이자가 2% 정도예요. 특히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는 이자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살 수 있는 허들이 낮아진 거죠. 거기다가 금매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좀 늘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하지만 금매가 소진되면서 호가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여태까지는 내가 매물을 내놨을 때 거래가 안 됐는데 금매가 나오면서 가격이 점점 올라가네? 그러면은 내가 내놓은 매물보다 좀 더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호가를 점점 올리겠죠? 왜냐면 거래가 되니까.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근데 어때요? 사람들은 금매만 거래를 하는 거예요. 기존 가격보다 떨어진 가격에서는 사고 싶지만 이전에 된 거래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는 사기 싫어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매가 소진되면서 호가가 올라가면서 다시 매물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흐름은 전형적인 하락장 초기에서 중기 사이클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2021년부터 22년 그리고 23년까지 보인 모습입니다. 실제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볼게요. 강남, 동작, 구로구에 사람들이 평균 이상으로 선호하는 단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강남구는 서울에서 가장 좋아하는 지역이고요. 동작구는 그냥 평균적인 지역들, 구로구는 서울 전체 25개구 중에서는 가격이 살짝 좀 낮은 그런 지역입니다. 21년 3월부터 24년 10월까지 가격 흐름을 보여드릴 거예요. 파란색이 매매 가격이고요. 주황색이 전세 가격입니다. 네, 21년 9월부터 제가 하락장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전까지는 거래가 활발했어요.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21년 9월부터 갑자기 하락장이 시작되면서 점들이 많이 없어졌죠. 그러면서 거래 절벽이 일어납니다. 이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매물이 증가하고 거래가 안 되니까 매물이 적체됐던 그런 시기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락 거래가 발생했죠. 아무리 매물이 쌓여도 반드시 팔아야 되는 매도자가 있기 마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거래가 된 거예요. 그분들의 매물이 기존보다는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된 겁니다. 하락 거래가 발생하면서 이 가격 기준으로 사람들이 이 정도면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근데 24년 5월부터 24년 8월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출 규제 2개월 전이에요. 2개월 후에는 내가 지금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보다 훨씬 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지금 아파트를 사야겠다라는 심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강남은 가격이 올라요. 근데 동작구와 구로구의 가격 상승폭은 강남구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사야 된다는 그런 심리가 좋은 것부터 발생한 거예요. 강남부터 발생하고 시간이 좀 더 있으면은 동작과 구로구까지 넘어갈 텐데 시간이 2개월밖에 없기 때문에 강남 같은 그런 상급지에서 멈춘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에서 멈춘 겁니다. 그 이후로 대출 규제가 일어나면서 이제 거래 절벽이 발생한 겁니다. 오히려 심지어 가격이 떨어졌어요. 매물수와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로 합쳤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좌측 가격이에요. 가격 35억, 30억, 5억까지 이렇게 형성이 된 거고요. 우측은 매물수예요. 이 회색깔이 매물수의 흐름을 그대로 나타낸 겁니다. 주황색은 강남구 A단지 방금 설명드렸던, 그리고 검은색은 동작구, 그리고 노란색은 구로구의 C단지의 가격 흐름을 나타낸 거예요. 방금 설명드렸던 지표를 그대로 가지고 올 거예요. 21년 9월부터 22년 3월까지 매물수가 증가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22년 3월부터 22년 10월까지는 매물이 적체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왜 펼쳐졌느냐? 매도를 해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 여전히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간 거예요.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10억짜리를 팔러 부동산에 갑니다. 사장님, 저 지금 10억짜리 아파트 있는데 이거 팔려면 지금 얼마에 나와요? 그전 가격이 10억이었으니까 11억 정도에 팔리지 않을까? 그럼 이거 11억에 내놓고 만약에 손님 있으면 연락 주세요 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일주일 후에 코크님이 또 부동산에 갑니다. 똑같은 단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코크님은 12억에 팔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권모모 씨가 11억에 내놨어. 그럼 11억에 먼저 거래되고 12억에 거래될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요. 어차피 지금 가격 올라가고 있으니까 12억에 팔릴 거예요, 사장님. 근데 이제 22년 3월이 되면서 매물 적체가 심해지는 거예요. 심각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권유디가 다시 부동산에 간 거예요. 사장님, 11억에 팔린다고 하셨는데 지금 거래가 안 되는데요? 나도 모르겠어.
거예요. 사람들이 집을 안 사.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는데 지금 거의 처음이야. 가격을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번 더 지켜볼게요. 11억에 내놔주세요 하고도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반드시 팔아야 되는 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당장 2개월 후에 결혼하는 그런 딸이 있는 그런 부모님이 온 거예요. 10억에 팔고 싶은데 이거 10억에 팔리나요? 나도 이거 11억에 내놓으면 팔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거 지금 거래가 안 돼. 10억에도 좀 모르겠고 좀 9억에 한번 내놓으면 안 돼? 그럼 9억에 한번 내놓을게요. 왜냐면 우리 딸이 2개월 후에 결혼하는데 이거 팔아야 내가 우리 딸 집을 사줄 수 있을 것 같아. 빨리 팔아줬으면 좋겠어요. 내놓은 거예요. 9억에. 그럼 호가가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안 돼. 따님이 있는 부모님은 급하잖아요. 당장 이거 팔아서 빨리 집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참지 못하고 바로 다음날 또 간 거예요.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모님은 8억으로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거래가 안 돼. 그래서 한 달 후에는 7억으로 내렸어요. 좀 부동산에 관심 있는 너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나이라는 사람이 이거 이상한 거예요. 가격이. 몇 개월 전에는 가격이 10억이었는데 갑자기 가격을 보니까 7억이네?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야? 그러고 산 거예요. 금매가 출현하면서 금매 위주로 거래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 이후로 잠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매물수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이 시장 상황을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매가 소진되면서 남은 매물들은 다시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출 규제가 나오면서 대출 규제 전임으로 대출 규제가 2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아니면 못 산다 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거래가 증가를 한 거고요. 그래서 매물수가 좀 줄어들죠. 하지만 이제 대출 규제가 24년 9월에 나오면서 매물수가 역대급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년 9월부터 22년 10월까지는 거래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금매가 나타나면서 하락 거래가 발생했죠. 그러면서 호가가 상승했고요. 지역별로 이제 가격 흐름이 이제 강남은 여전히 상승을 하지만 동작구나 구로구는 강남구에 비해서 선호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 규제 전이라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4년 9월부터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거래 절벽이 일어났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매물이 증가되면서 거래가 안 되고는 이런 상황. 이 상황이 과거 언제랑 비슷하나요? 거래가 절벽이면서 매물이 증가하는 상황. 이때죠, 이때. 거래가 안 되면서 매물이 증가해요. 근데 앞으로 거래가 더 안 되고 매물이 적체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상승장인 흐름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3년 전과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매도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가격을 낮춰서 금매가 나오면은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역사는 반복되고요. 과거의 사이클은 여전히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과거의 흐름이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동산의 가격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부동산의 흐름으로 움직여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그 흐름일 때 그 사람들의 감정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년 전만 해도 거래가 안 되면서 매물이 쌓였죠. 반드시 팔아야 되는 분들은 가격이 내려갔고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저는 대출 규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년에 뭐 대출 총량이 풀리면 또 규제가 풀리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제가 뭐 시장도 돌아다니고 전화도 많이 해보거든요. 이때 상황이랑 굉장히 유사하다. 오히려 매물수만 따지면은 이때보다 쌓인 매물수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에요. 하락한다, 상승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시장 상황상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3년 전에 거래가 안 되고 매물이 증가하는 시기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래 절벽이 일어나고 그다음 매물이 증가하죠. 그다음 매물이 적체가 됩니다. 근데 매물이 적체되면서 반드시 팔아야 되는 분들에 의해서 금매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금매 거래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호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호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또 금매가 사라져요. 그럼 여전히 사람들은 불과 한 달, 두 달 전보다 비싼 가격으로 사기 싫은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다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다시 거래가 안 되고 또 매물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인 거죠. 금매가 거래되면서 가격이 상승하지만 일정 수준의 가격에 도래하면은 거래가 되지 않아요. 수요자들은 가격 수준에 의해서 거래를 판단하는 상황이에요. 금매가 나타나면은 거래가 되지만 금매가 소진되면 다시 매물이 쌓이는 거죠. 가격이 싼 단지
그리고 내 수준에서 비교적 저렴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매물만 거래가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매물 적체가 심화되면은 급한 매도자에 의해서 급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물이 많잖아요. 근데 수요자들은 급하지 않아요. 매물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급한 매도자에 의해서 또 급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과 같은 흐름이 과거에도 있었을까? 방금 설명드렸던 3개의 단지의 과거를 가지고 올 거예요. 강남 동자 959의 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는 이때를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이때 한번 가격이 상승했으면은 다시 그 가격을 만나지 못했나요? 또 만났죠. 또 가격이 상승하면 또 만났고, 동작구도 볼게요. 가격이 상승했으면 가격이 또 만났고, 또 상승했으면 또 만났고, 959도 마찬가지예요. 2달 전에 본 가격을 한 달 후, 2달 후에도 똑같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있잖아요. 대출 규제가 연장되고 매물이 쌓이고 거래가 안 되는 시기가 길어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락장이 될 확률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출 규제가 언제까지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좀 바뀔 것 같아요. 정책 상황을 좀 기민하게 볼 필요는 있겠죠. 가격은 단기적으로 등락을 거치면서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계속 등락을 거쳐요.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하지만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가격이 안 올라갈 것 같아서 기다린 사람과 싼 가격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행동한 사람은 결과가 다를 거예요. 지금 가격이 싼데 혹은 지금 가격이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인데 이거 사면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기다린 사람과 지금 가격이 싸네? 그래서 기회가 될 수 있겠네? 그럴 것 같아서 행동하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쌓이고 거래량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집을 반드시 팔아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시장을 가잖아요. 네이버 부동산을 가도 기존 가격보다 떨어진 가격이 많이 없어요. 근데 실제 현장 가서 보잖아요. 내고 하면 바로 깎이는 부동산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8억 5천에 나와 있어요. 근데 현장에 가서 이거 8억에 살 건데 매도자한테 말씀 전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사장님들한테 전달하잖아요. 그럼 한번 전화해보고 5천만 원은 좀 어려운데 3천만 원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이런 단지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반드시 지금 집을 팔아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시기예요. 마음에 드는 부동산, 마음에 드는 단지, 내가 가고 싶었던 단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가격들을 한번 보시고 현장에 직접 가보세요. 그리고 이게 내 생각과 달라? 이거 가격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말고 다른 재테크를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이번 기회에 집을 싸게 잘 사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를 계속 따라와 주세요. 저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더 이상 내 집 마련을 미루기 싫은 여러분께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3년 전처럼 호가는 내려오지 않고 매물은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자분들도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기회를 진짜 꼭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 예진 마련 예산이 예를 들어서 5억이다. 5억보다 조금 비싼 단지를 한번 가보세요. 부동산 사장님한테 한번 부탁드려보세요. 5억밖에 없는데 지금 5억 3천에 나와 있지만 3천만 원 깎아주실 수도 있잖아요, 사장님. 이런 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현장 가셔서. 거래가 안 되는 상황에서 반드시 팔아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 정도 단지는 과거에 얼마나 떨어졌을 때 거래가 됐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그 정도의 하락폭을 가진 단지를 가보시는 거예요. 더 비싼 단지에서 기회를 잡기 어렵다? 전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5억으로 할 수 있는 단지를 하세요. 단지 선택만큼 중요한 건 매수 시기입니다. 지금 기회를 잡았을 때 지금 가격이 전 가격에 비해서 떨어진 가격이라면 전 충분히 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이번 기회에 하셨다면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행동하세요. 당장 가격을 보지 마시고 내가 산 가격보다 5년, 10년 뒤에는 더 높은 가격으로 형성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당분간 가격을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집 마련 하셨으니까 거주의 행복을 느껴보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매물이 쌓이고 있으니까 또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고 다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습니다. 지금 대출 규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 예산을 짤 때 여러분이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한 5억까지 대출이 나왔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금리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한도나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오히려 이전보다 대출이 나올 수 있는 그 금액대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사전에 좀 인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예산을 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는 그런 스텝을 밟아 나가는 것도 네. 지금 시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왜냐하면 좋은 집을 계약을 했지만 추후에 이 대출이 잘 안 나와서 잔금까지 치르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시기에서는 좀 유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내년에 스트레스 DSR 3단계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규제가 강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내 집 마련 한도를 좀 보수적으로 잡고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